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어디 가셨게요? 미국 갔다며? 그 왜 박근혜 대통령도 갔다 왔는데 왜 본인이 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다 알아서 했을 건데. 좀 격조 높게 해보고 싶어서 간 거 아닐까? 여튼 지금 그 옆구리가 허전하셔, 그죠? 글쎄 그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 고양이도 두 마리인데 네. 꼭 붙어 다니더라고. 고양이 두 마리 기르세요? 아이 그 새끼 고양이 두 개를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한 배에서 태어난 고양인데 떼어놓으니까 밤새도록 울어. 어떻게 밤새 울어야겠어. 그런데 김창수가 없으니 종창이 안 되네. 그러게. 그런데 그 오늘은 종 브라더 브라더야 그냥. 뭐 맨날 종기 난 것 같아 어디에. 그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된 심포지엄이 있대요. 근데 거기 네. 키노트 발제를 맡으셨대요. 아이고 참. 아이고. 출세했네. 근데 뭐 안 가려고 그러셨어요. 자기는 종창 토크가 더 중요하다. 팟짱을 위해서 안 가겠다. 전날까지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그 저는 대국적 차원에서 가시라. 안 가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서 차관이 전화를 했나 봐요. 네. 그 오시라고. 안 된다. 키노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성질나네 은근히. 아니 뭐 되게 중요한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네. 꼭 가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고 오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번 미국 방문으로 좀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간 것보다 훨씬 격조가 있다. 일단 오늘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얘기부터 제가 좀 펼쳐놓으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미국의 정상 외교인지 아니면 3박 6일 수학여행을 갔다 온 건지 헷갈린다. 자, 박근혜 대통령 그 일정을 한번 봅시다. 네, 어떠셨죠? 그때? 예, 13일 날 서울에서 출국해가지고 14일 날 이제 워싱턴 도착해서 한국전 기념비 헌화했죠. 맞아요. 그다음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센터 방문했죠. 맞아요. 한미 첨단 파트너십 포럼에 참여했죠. 우호의 밤 참석했죠. 이거 저기 그 부통령 바이든 부통령이 주관한 거잖아요, 그죠? 바이든 부통령은 그 다음 날 오찬을 또 주고 가는데 거길 간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 날 펜타곤 미 국방부 방문해가지고 그 의장대 사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프 미팅 스탠드 미팅이라고 네. 쭉 도열시켜서 하는 거 했죠. 네. 또 한미 재계 라운드 테이블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연설 이런 거 이제 쭉 하고 네. 3일째 되던 날 이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워싱턴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애틀을 경유해 서울에 도착한 게 요게 일정의 전부입니다. 그러네요. 뭐 많은 일정을 하셨네요. 그 이틀 사흘간 그죠? 예. 네, 이틀 동안 세게 하셨다. 예. 세게 했는데 네. 전반적인 수준을 보니까 이게 대학 1학년생 수준의 수학여행에 딱 맞는 코스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우주센터가 인류의 우주를 향한 도전의 꿈을 키우고 그다음에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안보의식을 키우고 국방부에 가서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그 멋있는 제복의 어떤 위용에 감탄하고 이게 이제 주로 미국의 대학 1, 2학년들이 생들이 가가지고
그 하는 어떤 즐거운 여행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한복 입고 밥 먹고. 아니 그래, 지금 경향신문 그래서. 보니까 그 청와대 사랑채에 뭐 본인이 입은 한복 있잖아요. 쭉 네. 그게 사진이 전시돼 있는데 네. 그걸 또 보고 계신 사진을 경향신문이 찍었더라고요. 어, 한복이 좋아. 그런데 요때 네. 그러니까 미 국방부 방문했을 때 본인은 이제 온갖 그 똥폼 잡는 의장대 서열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심취해 있을 때 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 미국의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서 네. 한국형 전투기 기술 좀 달라. 그렇지. 어. KF-X. 그러니까 미 국방장관 답변이 뭔지 알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일 없습니다. 요거였거든. 그러니까요. 그 지난주 방송에서 예고해 주셨는데 그대로 됐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됐지. 아,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뭐 김종대가- 틀린 거 봤어? 그러니까. 예. 아, 이런 깔때기 오랜만이야.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의 분석력은 그렇게 안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기술 좀 달라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질난 게 이거였다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한 장관 나하고 같이 귀국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 따로 가 당신. 이래가지고 쫓겨나와서 혼자 귀국했잖아. 아 진짜요? 나 몰랐는데? 아 그래요? 한민구 장관 따로 왔어. 아 비행기 따로 탔어요? 네. 아니 그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저기 생각나. 그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너 내려. 너 그래가지고 내려. 박창진 사무장이 뉴욕에서 혼자 딴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왔죠. 한민구 사무장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너 내려. 너 내려. 이렇게 예, 된 거야. 너 내려라. 어디서 이 비행기 타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기 줄레줄레 혼자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굴욕 외교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서울 와서 일본 방위성 장관한테 또 뺨 맞았어. 저기 좌우 양쪽을 다 막고 있어 지금. 연이은 주단위 굴욕 외교의 쇼가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주단위 굴욕 외교의 쇼. 예. 아,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사실은 네.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뭐 몇 가지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북한 핵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한미 정상 공동 선언이 있었다. 그렇죠. 뭐가 최초야? 수백 번 있었어. 아니 그 입만 청와대- 열면 이 얘기했어. 아니 그 박근혜 정부 최초 아닐까요? 네. 아니 글쎄 또 최초라는 거예요. 네.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 한미 정상이 북한 핵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하기로 했다. 아 그럼 언제는 아니었나?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런 채널 너무 많아. 오죽하면 김창수도 가잖아. 아 맞아 고위급 채널이잖아요 이게. 김창수도 채널이 있어. 채널이 있어. 야. 그러니까면 이제 기술 안 줘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미안했나 봐. 그래가지고 한미 방산협력 협의회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아, 워킹 그룹. 그거 이미 있어. 이미 있어.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라고 영어로 DTIC라 그래. 예. 그 밑에 사무국도 있고 네, 다 분과위원회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차관급이 위원장 돼서 다 해. 그러면 차관급이 하나니까 이번에 장관급 협의체 만드나? 안 만들어. 그건 뭐냐면 차관급이면 충분해요. 너무 과해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런 협의체 나올 리가 있어요. 차관급 보내는 것만 해도 마해해 준 건데. 네. 그래서 이미 협의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또 합의해 온 거예요, 장관이. 설마 진짜? 아니 그럴 리 저기 그럴 뭐 리가 있어요. 그래도 장관인데. 아니 요즘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미국 가서 개망신 당한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렇다면 이런 협의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지. 아니 그 밑에서 알려줘야지. 장관님 사실은 이게 있거든요. 카톡 안 보내나?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글안 아니 물론 쓰는구나. 제가 지금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네. 이미 있는 협의회를 왜 또 만들어? 잘 돌아가요. 네. 협의 채널이 없어서 기술 못 받았습니까? 원래 안 주는 기술이니까 말도 못 꺼내본 것이지. 아니 근데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핵심 기술, 극소수 기술은 우리는 여전히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달라고 주장을 해도 그 네 가지, 핵심 네 가지는 절대 수출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계속 당연해요. 징징대니까 네. 이번에는 징징대고 떼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미 국방부 조 소워슨가 하는 이 대변인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미국은 가장 민감한 방산 기술의 상당수를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무기 체계 개발 계획을 계속 지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출할 수 없는 극소수의 기술이 있다. 양해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 그런데 사상 최대의 혁격한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주장은. 주장은. 그걸 또 다 써 그대로. 다 써.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환대를 받고 얼마나 성과가 좋았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해가지고 내가 미국 신문을 다 들어가 봤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정상 외교에 대해 기사가 한 건도 없어. 뭐 봤는데? 딴 나라 신문 봤지? 설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진짜? 한 건도 없고. 네. 단 뭐가 기사가 됐냐 하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방산 기술 달라 그랬는데 민감한 기술이라 못 준다고 했다. 요 기사만 단신으로 딱 한 건 뉴욕 타임즈에 실렸어.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그리고 정상회담 때 네. 이제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둘이 이제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전부 딴 거야. 다른 국제 정세, 네. IS 문제라든가, 시리아 문제라든가, 네.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그거는 전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거 아닐까요? 한미 관계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없어. 관심 받기네. 관심 받기. 네. 한 건도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장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이거네요. 근데 엊그제 내가 MBC 100분 토론을 잠깐 봤어요. 네.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는가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국내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 4분이 나서서 네. 패널 토론을 하는데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통일과 안정을 위한 혁격한 성과를 거뒀대.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네. 역시 청와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네. 북한 핵 문제를 양국 정상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었다는 거는 한미 정상 외교 역사상 혁혁한 성과를. 근데 참 큰일입니다.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100분이나 토론을 하는 자리에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청와대 주장을 앵무새로 읊고 있다. 그거를 전 국민이 보는 거다. 전 국민이 보고.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뭐가 성과인지 알아듣질 못하겠어서 네. 그 4분 중에 2명은 청와대 말을 한술 더 떠서 축혀 세우고 2명은 조금 중립적인 견지라 그러는데 그 중립적인 수준이 네. 너무 잘된 정상회담의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만 약간 아쉽다. 요거예요. 요겁니다. 참. 내가 듣다가 나머지 거는 더 들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꺼버렸어. 10분 정도 듣다가 얘기가 너무 뻔해서 꺼버리고 잤어. 그런데 네. 그 아까운 채널의 그 소중한 전파를 그 심야에 나와가지고 그 훌륭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왜 그럴까요? 그분들 알만한 분들이. 그럼 알만한 분들이 네. 모르는 분들이 이래가지고 나오면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알만한 분들이 나와서 왜 그렇게 할까요? 어디 한 자리 줄지도 모르잖아. 아 박근혜 대통령이 네. 네. 실제로 그 중에 한 분은 공직으로 진출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네. 박 대통령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전화 기다리는 분이에요. 네. 아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알아듣지 못할 논리로 축혀 세우는 거예요.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웬 합격한 성과야. 핵한 성까지. 핵 됐어. 핵어린 성까지. 너무 힘들게 왔다 갔다 다니라고. 근데 뭐 다크서클 좀 내려오셨더라고요. 저 서울공항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장면 얼굴이 부어서 피곤하더라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녔으니 구경할 게 좀 많았어. 밥 먹어야지, 한복 입어야지, 우주센터 가야지, 국방부 가야지. 바쁘긴 연락에 바빴어요. 네. 원래 수학여행 가면 바빠. 힘들어. 계속 다녀야 돼. 근데 이런 정상 외교는 가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부딪히고 회의하러 가는 게 정상회담인데. 그렇죠. 이 코스는 관광 코스거든. 패키지 관광. 패키지 관광을 가면은 그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10분의 여유를 안 주잖아. 왜냐하면 다음 때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진짜 딱 패키지 관광 코스. 그런데
지금 1년의 이 한반도 정세대 이 정상회담에서 관통하는 핵심 논리를 한번 봅시다. 네. 모든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쓰는 것인데 저번에 9월 달에 전승절 행사에 베이징에 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옆에 주석단에 서가지고 열병식을 관람했어요. 네. 이게 어마무시한 충격이자 이미지였다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간 건 뭐냐 하면은 중국에 경사되어 있는 한국이 네. 그런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중국 경사론에 지금 가고 있다는 네. 중국에 경사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켰다. 그렇죠. 그거를 최고 성과로 이걸 꼽아요. 최고 성과라. 예. 우리가 언제 중국에 경사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언제? 예.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주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예요. 예. 중국하고 조금 한번 친하게 지냈다고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 버리고 중국에 붙었다. 세상에 이런 오해를 미국이 할 리도 없고 네. 우리가 알아서 그걸 불식시키러 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 중국에 경사되어 있다는 여론을 유포시킨 게 누구냐? 일본 언론이에요. 일본 언론이 이걸 계속 퍼뜨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 보고 한국은 중국에 붙었대. 이렇게 고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갈 미국도 아니야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걸 해명하러 우리가 갔다는 거예요. 일본이 퍼뜨린 논리에. 이게 마세요. 구력 외교가 아니라면 뭐가 구력 외교입니까? 아니 네. 이게 눈치 외교가 아니라면 뭐가 눈치 외교입니까? 그리고 미국은 항상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거에 미국은 개의치 않는다. 더 발전하셔라. 단 안보 동맹으로서의 역할만 한국이 충분히 해주면 우린 된다. 경제적 상호 의존을 하건 관광 교류를 하건 유학생을 주고받건 비행기 편수를 늘리건 한중 간에 네. 미국이 그걸 왜 상관해? 미국의 관심은 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이 네. 일탈될 조짐만 없으면 미국이 왜? 미국은 할 짓 다 하는데 중국하고? 그런데 왜 한국 보고 하지 말래? 미국은 동맹이라 그러지만 할 짓 다 해요. 네. 러시아 중국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보고 하지 마 이 얘기는 못 한다고.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때 한국 정부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강제한 그것에 거. 대한 바로 그 답변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 네. 우리가 미국에 가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네. 우리 중국한테 붙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 그럼 중국이 저기 남사곤도에서 힘 과시할 때 너도 한마디 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국이 꺼내니까 미국이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렇게 자꾸 중국이 안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말도 좀 하나 하고 할 말 좀 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상 결례는 아닌가요? 남의 나라가 하든 말든 그런 거를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이 먼저 말을 꺼내니까 그런 것이죠. 한국 정부가 먼저 말을 꺼내니까 자꾸 중국에 경사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주장을 하니까. 아이 기억나시잖아요. 저번에 김무성 대표가 네. 미국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동맹은 대체할 수 없다. 중국은 아니다. 이러면서 엎어주고 저기 묘지 가서 그 묘비에 새똥 치우고 그렇게 자꾸 한국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주세요. 할 말 하고 살아야죠.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말을 자초했다 이거. 오히려 자초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자초한 거고 실제로 자초했다. 우리가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오히려 판만 키우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굴욕이 아니라면 이걸 갖다가 혁혁한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100분 토론을 보다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담해져서 네.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기존의 방식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네. 창의적 핵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동아시아와 어떤 그 이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의 이 국제 정치, 강대국 정치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교량 국가로서 네. 또 중견 평화 국가로서 강대국에 대해 가지고 네. 화해와 협력을 촉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전투기 생산이 거의 좌초될 지경에 이르렀고 또 한국의 지금 경제가 수출이 안 돼서 네. 이렇게 장기 불황 상태에 있는 와중에 무언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경제 협력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네.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TPP에 참여하겠다고 떼를 쓰는데 미국은 아무 답변이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셔. 왜냐하면 본인 생각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김종대 단장님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성과가 많았는데 언론이 자꾸 KFX 기술 이전 불가 이것만 쓴다. 그걸 좀 구분해서 봐라. 이런 주장을 KBS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KFX 얘기를 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쓰지 말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이게 최대 승부처였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윤 장관의 주장은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 KFX 기술 이전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적 실패라고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논의도 안 된 의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도 안 되는데 그게 왜 외교적 실패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절당했으니까 의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네. 성과를 냈다면은 지금쯤이면은 동네방네 이거 우려먹고 재탕 삼탕 곰탕처럼 우려먹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한민구 장관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꼭 거론해야 될 의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건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걸 했어야 됐습니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네. 국제 공동 개발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요. 전투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사업 주체는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파트너십 협력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전투기만 쏙 팔아먹고 그 한국에 전투기 체계 개발하고 체계 종합을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기술 이전 문제는 한참 뒤의 문제입니다. 그건 오히려 사소한 문제예요. 지금 사업 자체가 좌초되게 생겼는데 전투기 7조 3천억 원어치 사줬는데 왜 전투기 사업에 니들 안 들어오냐? 우린 그걸 조건으로 사준 건데. 이 얘기는 반드시 대통령이 하셨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가서 말도 못 꺼내고 빈손으로 되돌아왔어요. 말도 못 꺼내고 말도 못 꺼내고. 네. 그리고 장관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의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된 건데 그게 왜 외교적 실패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라 그러면은 오바마가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했을 거예요. 왜? 7조 3천억 원을 먹었는데 그만한 양심도 없어. 그렇지. 이 국방부 가가지고 7조 3천억 원짜리 전투기 사주고 네. 의장대 사열 받은 거예요. 아, 그 값이 그렇게 비싼 거야? 이게 7조 3천억 원짜리 점심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처먹었는데 이 정도 서비스 안 해줘? 이 정도 안 해줘? 그러면데 그걸 의장 사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 안 되지. 뭔 소리야 지금. 그리고 나서 성과라고 내놓은 게 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중국 경사론. 중국 경사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가 하면 또 듣도 보지도 못한 우주개발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체결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하기로 했다. 하기로 했다야. 그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때부터 하기로 했다는 왜 이렇게 많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네. 아직은 모른대. 그런데 우주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나로호를 러시아 협력을 받아 그렇죠. 발사한 이유가 미국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도와주겠다는 얘기냐 하면 그런 건 아직 검토된 바가 없대. 고로 이 협력협정의 내용은 모른다예요. 모르는 협력협정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협상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리고 한들 우리가 그러면 로켓 발사가 될지 그런가 하면은 나사에 가서 2020년에 한국인이 달에 간다. 한때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2020년대 달에 태극기가 펄럭인다는 거야. 공기도 없는 달에 왜 펄럭이야? 응? 꽂는 것도 아니고 펄럭이요. 펄럭이요. 거기가 독도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닙니까? 7조 3천억, 8조 이 돈을 비행기만 산 거예요. 그리고 네. 핵심 기술 이전은커녕 관련해서 아무런 협조도 안 하고 있는 미국. 거기에 가서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는. 최소한. 이 지금, 국민들을 대신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줬잖아 비행기. 그럼 니네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멱살을 잡고서라도 얘기해야 돼. 멱살을 잡고서라도. 왜냐? 네. 우리 공군이 이걸로 지금 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야 지금. 대한민국 공군에 이게 아예 그냥 활동을 못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간판 내려야 될 지경이야. 전투기 없는 공군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네. 이 7조 3천억 원을 미국에 퍼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점심값으로 낸 돈이 아니고 네. 우리 조종사들한테 그 대가가 되돌아가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은 한시가 급해요. 지금 바로 착수해도 늦어. 네. 그런데 세월에 내월에다가 지금 한국형 전투기는 국제공동개발이 안 되면 처음부터 사업 재검토해요. 미국은 작년에 계약을 맺어줬는데 7조 3천억을. 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전투기 체계 종합에 안 들어와 있어. 돈도 안 내고 있어. 20% 공동 부담하기로 했는데. 네. 이런 데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 문제 나몰랑하고 왔다. 의제가 아니라는 그 괘씸한 사고방식. 그러면 미국에 중국하고 우리 안 붙었다는 거 해명한 반성하러 간 거 아니야. 반성과 해명하러 간 거 아니야. 이래놓고 사상 최대 정상회담 성과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 이 사람들 뭐 북한 퍼주기 한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이번에 제대로 미국 퍼주기 한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내가 한 가지 오늘 최초 단독 보도할 게 있어요. 단독 보도. 네. 지난번에 북한이 지뢰 사건이 있을 때. 네. 목함지뢰 사건이 있을 네. 때 얼마 후에 판문점에 포격전이 있었고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 네.
북한 잠수함 50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라졌다. 우리가 발견 못했다. 모골이 송연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모골이 송연한 발표를. 그 보도가 나간 즉시 사흘 만에 네. 국방부의 백승주 차관께서 네. 합참 차장하고 방위사업 차장을 불러다가 네. 단 한 번의 회의만으로 미국의 중고 해상 초계기 바이킹을 구매하기로 했다. 12대를 대당 700억 원에 7천억 원에.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당 700억 원에 그러니까 7,800억 원어치를 구입한다. 단 한 번의 보도로. 이게 새로 결정됐는데 네. 아, 이거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백승주 차관이 위에 지시받고. 위라고 하면 한민구 장관? 그 이상이지. 그 이상이라고 하면 김관진 실장? 그건 성역이지. 그럼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답이 숨어 있어요. 네, 더 요거를 저기 뭐냐 미국의 고물 저 네바다 사막에 버려진 해상 초계기를 대당 700억 원씩 주고 사온다고 해버리니 이런 큰 선물을 줬는데 예. 요거 지금 방산비리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방산비리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있어 내용이에요. 벌써 내사하고 있어. 예. 언제부터 내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부터. 그날. 왜? 예. 기무사가 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보고서 올렸는데 결정해버린 거거든.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건 내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요즘은 결정한 날부터가 방산비리야. 요즘은 사업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비리. 바로 비리예요. 어? 그리고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7천억, 8천억, 7조 8천억 퍼준 게 내가 이거 말고도 될 게 많은데 네. 그 많이 퍼준 것 중에서 록히드 마틴 한 개 회사에만 퍼준 게 37조 원이에요. 얼마요? 37조 원. 37조. 37원 아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들인데 네. 이 37조가 다. 그런데 네. 올해 국방 예산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얼마예요? 이 37조 퍼주는 걸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한 푼도 안 주고 다음 정부 초기부터 조 단위로 예산을 지불하도록 계약을 다 맺어놨어요. 전부. 아, 이 양반들 참 특이한 양반들이네. 예산은 또 안 써. 자기 정부 때. 자기 정부 때는 안 써. 안 써. 다음 정부가 돈 쓰게 만들고. 다음 정부가 다 써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계산으로는 다음 정부 초기에 우리 중기 국방 계획, 네. 5년 단위 중기 국방 계획에 무기 도입 사업 분야에서만 네. 부족 예산이 지금 70조 원이에요. 부족 예산만. 부족 예산만 7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아무 무기 도입 안 해도 국방 예산이 70조가 모자라요. 마이너스 70조. 네? 아무런 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박근혜 정부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사고. 이거 미국 뒷수습하느라고. 한번 방문할 때마다 조 단위 돈이 사인이 된 거야. 아, 미국 그만 가라고 그래야겠다. 갈 때마다 사인을 해. 네? 갈 때마다 사인을 하고 와. 그러니 방산 기술 이전 문제는 의제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당연히 외교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 불편하게 하는 일을 왜 해? 그런데도 하도 국내 여론 때문에 한민구 장관이 가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기술 이전 얘기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뺨 맞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너 비행기 내려. 비행기 혼자 와. 이래가지고 따로 네. 눈물을 삼키면서 네. 귀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을 자른 거야. 네. 김관진은. 안 한민구는 또 왜 안 잘라? 비행기는 안 태우는데 또 안 잘라. 아니 비행기 안 태웠으면 끝까지 가야지. 네? 대한항공도 사무장 못 잘라. 못 잘라. 못 잘라. 소송하니까. 못 잘라. 그 대신 저기 주철기 저 양반을 잘라. 근데 주철기 수석이 KFX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 늑장 보고했대잖아요. 네? 내가 그 얘기에 더 돌아버리는데 네. 늑장 보고했다는 거야. 자 오늘날 네. 안보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국가의 중요 사업이 있을 때 언제 보고를 받았냐, 언제 보고를 했느냐, 전화는 언제 했느냐 국회에서도 주로 이런 걸 따져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웃긴 얘기예요. 아니 보고해야 하는 세상입니까 지금? 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 사업 중에 전투기 사업보다 더 큰 사업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이게 제일 커요. 예, 맞아요. 이거를 방사청장이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이렇게 기술 이전이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언론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문 기사 보고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요새 그런 답변이 많아. 그러니까 신문 나는 기사 이게 보고 알았다, 웃기다는 이런 거야. 사람들이 많아. 저번에 전방의 지뢰 사건도 그래. 네. 국회에 와가지고 보고했니 말았니 하는 게 합참의장이 외교안보 수석하고 안보실장에 언제 전화를 했고 예. 이렇게 해서 보고는 언제 됐다 그러는데 아니 이미 저기 정보 시스템으로 다 공유하는 시스템이 다 깔려 있는데 그걸 전화로 보고해서 아는 데라 세상이라면 서핑도 안 하나? 이게 1950년대 얘기요, 60년대 얘기예요. 국가정보원은 왜 있고 기무사는 왜 있고 네. 이런 첩보들은 사방에 널려 있는데 네. 아무도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와 아무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 얘기가 웬 말이고 네. 설령 보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초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확인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점검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이래놓고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는 유체 이탈로 또 빠져나가는데 세월호 때도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메르스 때도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26조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청와대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보고 안 하면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래 놓고 그 죄를 물어서 주철기 수석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의 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책임을 얘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안 묻겠다는 네?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를 지금이라도 정부가 잘못한 거를 국민한테 사과하고 네. 책임자 내보내고 사업을 재검토하면 이 전투기 사업은 살아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충분히 지금이라도. 대안이 있어요. 저 기술 이전 갖고 저렇게 우리가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대안이 다른 있어요? 대안 찾으면 돼요. 아니 F-35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네. 말 되게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전자식 레이더를 달겠다는데 전자식 레이더. 네. 이걸 국내 개발해서 달겠다는데 왜 그 우매한 짓을 합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국책 사업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국내 연구를 하면 또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건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예. 그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아니 우린 과학자의 의지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는 이 스마트폰을 집어 던질 것 같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 없었기에 망정이네. 네. 미국이 조단위 돈을 들여가지고 27년간 개발한 걸 우리는 390억 들여서 8년 안에 개발해내겠다는 겁니다. 과학자의 의지로. 과학자의 의지로. 새마을 정신. 네, 새마을 정신으로. 한마디로 웃겨서 대학 1학년 수준의 수학여행 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고등학생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고등학생들 그렇게 우매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데. 안 그래. 그래요? 예. 하여간 전국의 200만 고등학생들한테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네, 우선. 예, 우선은 사과를 드려요. 이거는 말실수예요. 그런데 네. 전자식 레이더가 없으면 기계식 레이더를 쓰면 되는 겁니다. 미국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F-22에 기계식 레이더 달려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런데 왜 그거보다 꼭 더 좋은 레이더가 달려 있어야 되면? 우리나라 최첨단, 최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최첨단. 뭐가 됐든 최첨단, 뭐가 됐든 최초. 미국에도 없는 거 우리는 있어. 미국에도 없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현대 전투기 추세는 쌍발 엔진이 아니라 단발 엔진이 추세입니다. 네. 요즘은 엔진 성능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옛날같이 꼭 2개를 달아야 고성능 전투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왜 쌍발을 주장하는 거예요? 똥폼 잡고 싶어서 공군이 기어이 쌍발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이 사업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아니 단발 다 단발하는데 왜 니네만 쌍발 주장해?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군의 전투기는 3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이 레벨, 미디엄 레벨, 로우 레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하는 건 뭐냐면 하이급 전투기가 아니라 미디엄급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F-16 정도의 네. 성능이 나오는 F-16 플러스 알파예요. F-16이 단발 엔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기어이 이런 성능을 우겨 넣어가지고 고성능 전투기로 만드는 것이죠. 과욕입니다. 그러니 개발이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게 현실 가능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따짐으로 여태까지 우격 따짐으로 우겨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실수를 교정해서 날을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 우리 능력에 맞는 걸 만들겠다고 하면은 예. 살 길이 열립니다. 완전히 이게 대안이 없는 이런 건 아닌 거네요. 지금 김종대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라면 다 만들어요. 김종대라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잘못했다는 거를 사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구만. 그게 안 돼서 저렇게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기어이 죽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공군 조종사들을 다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F-35가 제때 들어오겠어. KF-X가 제때 개발이 되겠어. 두 개 망가지면 앞으로 공군 뭘로 조종사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행기 한 대에 조종사 4명이 붙어야 될 판이에요. 참 이거 대한민국 공군 입장에서도 이거 열받을 얘기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목청을 높일 일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조선일보와 보수 세력이 지금 머리띠 메고 나올 얘기를 내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아니 근데 한마디도 안 써. 오늘 뭐 조중동 그 보면요. 전부 북한이 국회의원 해킹했다 이것만 그냥 드립다 대서특필하고 있지. 그 밖에 이슈도 이 중요한 KF-X 문제 안보가 얼마나 보수한테 중요한 아이템입니까? 왜 안 해요 얘기를. 근데 우리나라 안보 세력은 안보가 안 보이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 공군이 뿌리채 흔들리면 대한민국에 북한하고 앞으로 유사시에 전쟁하면 항공력으로 하지 지상군이 다 방어 공격 다 합니까? 안 되는 얘기. 그렇습니다. 김종대 김창수의 종창 턱.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미국 얘기하다가 일본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일이에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주권 범위를 거론했습니다. 네. 니들은 휴전선 남쪽이야. 따라서 북한과 관련해서 유사시 발생할 때 너희들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져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예상 답변이다. 예상했어요. 자, 우선은 그걸 이슈화하고 공론화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민구 장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식이죠? 네. 아니 한민구 장관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오는 거 한국 정부 동의 받아요. 사실은 하나만 한 얘기죠. 네. 그럼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동의 안 받습니까? 그러면 침략군인데? 그렇죠. 하나만 한 얘기. 동의할게요. 그런데 그 동의만뿐만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 이 얘기는 지난번 샹그릴라 안보대화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죠. 그러면 일본은 국제법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법에 따른 답변만. 그렇지. 예.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른 그 답변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긴 남의 나라잖아. 니네 나라 아니잖아. 북한 니네 나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사실은 한민구 장관이 이 답변을 유도해내가지고 일본하고 맞짱 뜨려고 그래서 여긴 팟짱하지만 거긴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높이 평가해.
한민구 장관의 이런 태도를 맞짱 뜨려고 한 거라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니면서 열받을 말을 유도해낸 거예요. 이 말을 왜 끌어냈을까요? 그러면 한민구 장관은 샹그릴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른 국방장관이라면 꺼냈을 리가 없습니다. 한민구 장관. 이건 한민구 장관이기 때문에 꺼낸 건데 그건 그분 개인의 스타일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네. 한민구 장관이 독립운동가 자손입니다. 의병장 손봉수 한 말에 그 손병희 계열의 의병장의 손자예요. 친일파 1세기던 군대에 모처럼 독립운동가 자손이 오셔서 국방장관이 되니 네. 이 양반이 장관으로 내정되고 국회 청문회를 할 때 여야가 거의 추대하다시피 했어요. 다른 장관은 다 보이콧했는데 네. 일정도 안 잡아줬다고 저 인사청문회. 네. 그런데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만 오히려 야당이 더 앞장서서 이유는 단 하나. 이미지가 좋다. 의병장 손자다. 네. 그래 유연하다. 네. 이래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네. 육군 본부에다가 안중근 씨를 만드신 양반이야. 막 그래요. 그 안중근 그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네. 액자하고 네. 그 유물을 네. 해서 저 사람이 군인의 본분이다. 백선엽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안중근이 안중근이 우리의 안중근은 북한에서도 위인으로 뽑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견이 없는 양반이라고. 이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금까지 군은 내심 안 잊고 와 했는데 네. 이 양반은 안중근 씨를 만들어서 그걸 기리는 누가 의병장 손자 아니래? 꼭 태를 내더라고. 이래니 일본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을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방위성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한민구 장관이 그 다음 프로세스. 네. 사실은 한반도 전체에 관해 가지고 일본의 일방적 행동은 한국 정부가 동의 못한다. 이 점은 분명하게 밝혀두며 이게 바로 우리의 국가 주권이자 네. 우리의 생존 전략이고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공통된 염원이다. 남북한은 통일을 바라보는 특수관계다. 네. 일본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필요 없다. 일본 니네 때문에 분단된 거다. 그런데 어디서 저기 이제는 아시아의 한반도에 지도국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의 이 문제의 주인은 한국 국민이다. 나서지 마. 우리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다. 네.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였더라면 네. 내가 참 박근혜 정부의 가장 그래도 밝은 면으로 이 국방부를 봐줄 만도 한데 네. 이분 지난주에 미국에서 굴욕 외교하시고 이번엔 국내 돌아와서 굴욕적인 그러니까요. 결과를 아니, 내서 근데 재밌는 국민들 게 이런 마음을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때 네.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국방부에. 저 장관이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국방부가 해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일본 정부에서 맞다 우리 그런 얘기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일본 있었다. 언론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 언론에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시인을 하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일본 장관 만나서 할 소리 하고 당신들이 귀하들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감내라 배내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세게 얘기를 할 입장이었다면 그런 취지로 이 얘기를 꺼낸 거라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왜 이걸 숨깁니까? 그죠? 굴욕 외교만 전문으로 당하는 굴욕 국가의 굴욕 국방부니까. 참 이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슬퍼요. 어디 가가지고 미국 가서 그냥 사인해서 돈만 쓰고 퍼 쓰고 원래 10월의 마지막 밤은 슬퍼. 아직 마지막 밤 안 왔어. 더 있어야 돼요. 이용이 노래에 나와. 아 그렇게 하긴 이번에 너무 속상해. 박근혜 대통령도 저기 10월 그러니까
16일 날 워싱턴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시애틀로 가서 거기서 밤늦게 출발을 했어. 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밤은 슬퍼. 아니 이게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돈은 있는 대로 다 쓰고 지금 나라 국가 재정은 막 파탄의 위기에 이런 지경에 이르고 국민들은 지금 당장 뭐 청년 실업에 뭐 청년 실업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도 실업이야. 집에 아버지도 놀아 아들도 놀아 미치겠어 엄마들이. 에? 지금 이 상황인데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생겼는데 가서 사인만 하고 돈 쓰고 에? 그리고 할 소리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가서 뺨 맞아 저 나라 가서 저 나라 국방장관 와 있을 때 뺨 맞아. 이거 뭐 도대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진짜. 이래놓고 한미 정상회담 역사상 가장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니. 김무성 대표가 그러잖아. 이런 개혁적인 대통령 처음 돈을 봤어. 벌어왔어. 어디 가서 칭찬을 받았어. 기술을 받아왔어. 뭘 했어 도대체. 뭐야 이게. 에? 잘 하나 뽑아놨더니만 가가지고. 한복만 입어. 내가 자기 사진 자기가 보고. 한 가지 또 폭로할 게 있습니다. 뽕뽕을 할 게 있어요? 이거 단독 보도입니다. 아 오늘 연타. 와 투연타. 네.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가 네. 미국 가서 새똥 닦고 큰절하고 하기 전에 새똥은 손수건 꺼내서 새똥 닦고 그건 싫은 거야. 그러기 전에 한미 연합사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스케퍼로티, 발음이 어려워. 스캔하는 대장이 그러니까, 있어. 스케퍼로티. 오늘 갔다가 업어주고 왔어. 이게 신문에 다 나갔어요. 다 나왔죠. 다 나왔죠. 돌아간 뒤에 네. 스케퍼로티 사령관이 정확히 한 말을 내가 취재했어. 아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한국 정치의 웃음거리가 된 느낌이다. 앞으로 정치인 찾아오면 없다 그래라. 이야, 그 양반 멋있다. 그리고 내가 이 양반이 사드 도입 때 상당히 문제 인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판은 많이 했지만 칭찬해 줄 게 있어요. 세 번째 단독 보도가 지금 나가. 8월 4일 날 전방에서 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에 사건 당시에는 원인을 몰랐죠. 네. 그 사실이 즉각 한미연합사 상황실을 통해서 스케퍼로티 대장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스케퍼로티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책상에서 일어서면서 당장 헬기 준비시켜라. 현장으로 가겠다. 그 부상당한 전투원들 어디 있냐. 네. 병원에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키라고 하니까 거기에 한국 측 장교들이 있거든. 네. 펄쩍펄쩍 뛰는 거야. 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고위의 층이 아무도 안 갔는데 먼저 가시면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스케퍼로티 대장 얘기가 그 사람들 체면하고 내가 가겠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한국군 수뇌부는 체면 때문에 부하가 쓰러져도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실부터 총동원돼가지고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져서 경론이 벌어지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못 가고 이틀인가 뒤에 갔어요. 그나마 그게 제일 먼저 간 사람이에요. 그나마. 이 스케퍼로티 대장의 사무실에 가면 참 특이한 것이 사무실 반을 완전히 치워놓고 자기가 30년 동안 군 생활하는 동안 죽어간 부하들의 사진과 그 추억을 기리는 기념물들이 다 걸려 있어요. 일종의 추모관 같은 걸 만든 거네요. 나는 하루라도 그걸 안 보는 날은 없다. 그래서 밑에서 저녁을 부하가 하면
하사건 중사건 앞물이 초라한 데까지 다 가서 손잡아주고 가족을 만나고 한 번 죽거나 다치는 부하가 있으면 이게 30년간 수백 명이었대. 끝까지 챙깁니다. 끝까지. 그러고 내가 안 챙기면 부하는 누가 챙긴다는 얘기냐. 이런 건데 난 참 군인답은 사람이다. 군인답다. 그러네요. 지휘관은 원래 저런 거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뭐라 그랬냐면은 부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 자기 사람으로 못 만들면 그 장수는 지는 장수라 그랬습니다. 한국군 장교들, 지휘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거는 다 비판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줘야 되는 건 그 인품과 자질입니다. 나는 한국군 고위장성 중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요. 참 참 그러네요. 한국 정치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다. 그래. 한국은 체면 때문에 부하가 쓰러져도 가보지도 않느냐. 가보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보지도 않는 군인들이 고위장성들이 연평해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일 장병들 위문 안 했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합동위령제를 치러주고 비서실장을 대신 보낸 최초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네. 그런데 안 갔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는데 지들은. 지들의 역사는 그거잖아요. 이승만 한강 다리 끊고 자기 도망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니들 왜 안 도망갔어라고 다 부역 처벌하고. 심지어 한국 전쟁 때 군단장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계급장을 떼버리고 헬기 타고 혼자 도망갔다가 그 군단이 괴멸이 되니까. 네. 미군 사령관이 하도 리즈웨이 장군인가 누구더라 그때 어이가 없어서 벤플리트인가 당신 부하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고자가 전쟁이 끝나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국립묘지예요. 그런 자가 자기 부하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대체 도망갔다. 이 나라의 역사가 진짜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길 진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국정교과서로 지금 붙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날 국정교과서 그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뭐 황우여 장관 평생 국정교과서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거 제대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역사 바로 세우기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이후에 이승만처럼 다리 끊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계속 받고 친일에 쪄들어져 있고 독재가 미화된 교과서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가겠어요? 저만 알아. 그러니까 같이 사는 법을 모르고 혼자 사는 법만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나라가 정말 지금 이런 국정교과서에 이런 처세술을 교육시키는 나라예요. 참나 이거를 정말 부끄럽네요. 내가 미군 보기가 부끄러워. 그렇게 스케퍼로티 보기가 창피해. 네?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낯으로 군인 정신 얘기를 하며 무슨 낯으로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떠들어 시끄러 조용해 너나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민구 장관이 저렇게 굴욕적인 처지에 빠지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일본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연이은 결과가 나오냐고. 자, 노무현 정부 때 자주 국방을 얘기했습니다. 그땐 존중받았어요. 존중받았어요. 네. 어디 가면은 정말 물론 우리가 경제도 잘 나가고 그랬지만 우리 그렇게 우습게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딜 가든 대우받았어요. 대우받았죠. 이 나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오면서 세상에 우리나라 지위가 이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 자국의 내부 정치만 하느라고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아우 열받아 아침에. 에? 사실은 열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하고 네. 무언가 이런 데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해진 그 자체가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돼요. 네.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꿔오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시 바꿔야 돼. 네. 그러지 않다면은 네. 그리고 저마저도 혼자서 나만 살자고 기어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나라가. 네. 여하튼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신문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느냐. 네?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정치를 아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정말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민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위기의 상황에서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건 늘 국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잘못된 정치를 올바른 길로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네. 정말 오늘 뭐 마무리가 굉장히 거룩했어. 거룩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네, 아 오늘 정말 한쪽 옆구리가 좀 시큰하셔가지고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단독을 3꼭질 하셨어요. 단독 3꼭질 했어요. 아, 김창수를 없을 때 이렇게 김창수 없을 때 단독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창수 형이 있을 때 하면 네. 내가 너무 돋보여서 미안하거든. 그래서 없을 때 하는 게 속이 편해. 야, 김창수 형을 배려하는 김종대의 마음. 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두 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